예, 미적분학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parametric surface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parametric surface의 예를 보았고요.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 회전체 parameterization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parametric surface에서의 tangent plane을 구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parametric surface의 넓이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parametric surface에 해당하는 벡터 펑션 R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surface가 있고요. 그러면 이 넓이 구하는 거는 사실은 아이디어는 여태까지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잘게 쪼개면은 이제 그 서피스에서도 이렇게 쪼개어진 조각들이 나오고요. 그 각각의 조각들의 넓이를 구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는 이렇게 조각을 내는 거를 무한히 잘게 쪼갠다는 그 아이디어를 쓰기 때문에 요 쪼개어진 그 각각의 조각의 넓이 자체도 어떤 근사적으로 구해도 무방하다. 이제 이게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여기 정의역을 이렇게 뭐 사각형 모양으로 쪼갰다고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쪼개어진 영역에서 우리가 샘플 포인트를 정해야 될 텐데 샘플 포인트는 이렇게 제일 왼쪽 아래 가장자리에 있는 걸 샘플 포인트라고 할게요. 델타 U는 여기 이제 좌표가 UB니까 쪼개어진 이 사각형의 가로 넓이를 델타 U, 세로 넓이를 델타 B라고 합시다. 여기 UB라고 제가 쓸게요. 그리고 샘플 포인트는 여기서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점을 샘플 포인트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좌표를 UIJ 스타, VIJ 스타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가로로 i번째, 세로로 j번째 있는 조각의 샘플 포인트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쪼개어진 사각형에 이미지가 있겠죠. 그렇죠? 요거를 SIJ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샘플 포인트가 이 서피스로 보내어진 점을 PIJ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래놓고 이 SIJ의 넓이의 근사치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SIJ를 좀 확대해서 보면 뭐 이런 조각이 될 텐데요. 여기 PIJ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은 사실은 UI 플러스 1J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PI 플러스 1, J. 그 다음에 이 점은 UIJ 스타, BI J 플러스 1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점을 PI, J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 P들을 연결하는 벡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벡터에 의해서 벡터에 대해서 평행사변형을 취해서 얻어지는 평행사변형이 있겠죠. 그래서 이 SIJ의 넓이 대신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 SIJ 넓이의 근사치로 생각을 할 거예요. 어차피 잘게 쪼개서 점점 이게 이렇게 길이가 평행사변형이 점점 작아질 거기 때문에 SIJ도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근사를 취해도 무방하다는 게 이제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쨌든 이 벡터를 가지고 결정되는 거니까 이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벡터는 이 점의 위치는 UIJ 스타에서 델타 U만큼 증가한 거죠. 그렇죠? 요거 PI 플러스 1J가요. 그래서 요거의 위치 벡터는 이렇게 될 거고요. PIJ의 위치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면은 여기는 B좌표는 고정시켜 놓고 U좌표가 델타 U만큼 증가했을 때 차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지만 이 R을 U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렇죠? U에 대해서 미분한 것. 게다가 이 U값의 차이를 곱한 거와 뭘로 근사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델타 U가 충분히 작고 특히 R이 스무스한 경우에 근사가 되고 사실은 이제 델타 U가 0으로 가면 이 값에 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잘게 쪼개낸다는 거는 델타 U가 0으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이것에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근사치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탄젠트 벡터를 RU 스타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요 벡터는 델타 U 곱하기 RU 스타가 될 거고 또 입장을 바꿔서 요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제 B 방향으로 미분한 것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델타 B의 RB 스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주어지면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요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의 크기를 생각을 하는데 델타 U하고 델타 B는 양수인 스켈라니까 이렇게 밖으로 빼도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 두 탄젠트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에다가 델타 U, 델타 B를 곱한 것이 요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조각들에 대해서 요 평행사 변형의 넓이들을 다 합친 다음에 그렇죠? 다 합친 다음에 잘게 쪼개면 즉 델타 U, 델타 B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가 이 서피스의 넓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면 이런 파라메트릭 서피스가 있고요. UV 정의구역은 이제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파라메트릭 서피스의 넓이는 각각의 조각에 해당하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들을 다 합친 다음에 잘게 쪼갠다는 거는 여기서 요거를 U를 N 등분을 하고 B를 M 등분을 했을 때 그것을 N과 M이 무한대로 가는 개념이 잘게 쪼갠다는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넓이를.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것은 요 값을 요 영역 D에 대해서 더블 인티그랄 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넓이라는 것은 각각의 점에서의 UV 방향으로의 탄젠트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를 요 영역에서 더블 인티그랄 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 넓이를 계산하려면 요 더블 인티그랄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러면 한번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스피어 반지름이 A인 9의 넓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이건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넓이하고 같은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어 반지름이 A인 스피어의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또는 벡터 펑션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렇게 나타내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의역은 이렇게 되고요. 이런 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p와 세타에 대한 미분 탄젠트 벡터를 구해 보면 자, 요거를 r을 p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것만 미분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 코사인 phi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 부분만 미분되니까 a 코사인 phi 사인 세타. 그다음에 요거 p히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사인 phi가 될 거고요. 이번에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게 미분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요게 미분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세타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이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해보면 A 사인 P의 제곱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A 제곱에 사인 P의 제곱 사인 세타인데 두 번째니까 거기다 또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보면 A 제곱에 코사인 P 사인 P의 코사인 제곱 거기다가 A 제곱에 코사인 P 사인 P의 사인 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쪽 거는 코사인 제곱 갖고 있고 이쪽은 사인 제곱 갖고 있으니까 그걸 합치면 A 제곱에 코사인 P 사인 P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 탄젠트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이 되고요.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제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제곱 코사인 제곱 나오고 여기 사인 제곱 나오니까 합치면 A 4승의 사인 P의 4승이 되겠고요. 마지막 좌표는 A 4승의 코사인 P의 제곱 사인 P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공통적으로 여기 사인 P의 제곱이 들어있고 여기 코사인 P의 제곱이 들어있죠. 그걸 합치면은 A 4승의 사인 P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 4승을 밖으로 빼서 A 제곱 안에 사인 P의 제곱. 근데 요게 이제 P가 우리가 요 P의 범위가 이제 0부터 파이까지니까 사인 값은 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루트 부분은 그대로 사인 P로 뺄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이제 더블 인티그랄 하면 돼요. D에 대해서. 근데 지금 D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phi 세타. 그래서 phi가 0부터 파이, 세타가 0부터 2파이인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타입 1도 되고 타입 2 되니까 이 더블 인티그랄을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phi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phi가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겠고 요거를 더블 인티그랄 하면 요거는 세타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p밖에 없으니까 그냥 2파이만 붙어 나오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정적분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세타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어도 1 해서 2가 되겠네요. 이제 이 부분이. 2배 하면 4파이 A 제곱.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의 면적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간단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긴 한데 만약에 서피스가 이런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내지는 서피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그때 넓이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보면 이미 봤죠. 이거 패러메트릭 이퀘이션 어떻게 구하는지. 그냥 x는 x로 두고 y는 y로 두고 z 값만 함수 값이 되는 거죠. x, y는 뭐 도메인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벡터 펑션으로 쓰면 x, y, f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파라미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 0, f의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0, 1, f의 y에 대한 편미분 이렇게 되고요.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fx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fy 이렇게 보면 1이 되죠.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편미분의 제곱에다가 1 더한 거에 붙이는 거죠.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하면 z equal f니까 f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거는 z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잘못 썼네요. z가 f니까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z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죠. 붙였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한 거를 정리해 보면 넓이는 요 더블 인티그랄이 된다.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미 보았던 공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패러메트릭 서피스로 보고 넓이를 구해도 같은 공식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이 방정식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서피스예요. 근데 이제 z 값이 제한이 있어요. z 이퀄 9라는 평면 밑에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 이 서피스에서 z 값이 9 이하가 되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서피스는 이제 이런 녀석이잖아요. 여기서 z 값이 9 이하니까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9 제일 높은 데가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이제 이 파라미터를 xy라고 봤을 때 xy 영역은 이렇게 내려보면 그렇죠? z가 9가 돼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인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부터 3, 9까지 되는 거. 그러니까 요 정의역은 반지름이 3인 원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D는 캐치해냈고 요거 구하면 Z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Z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Y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면적은 요 원에 대해서 제곱해서 더하기 1한 거.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원 모양을 이루고 있으니까 극좌표를 사용해서 하면 되겠죠. 그렇죠? D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극좌표로 바꿔서 보면 R은 0부터 3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x 이퀄 r 코사인 세타, y 이퀄 r 사인 세타로 이제 변수를 변환을 해줍니다. 그럼 이 부분은 4x 제곱 더하기 4y 제곱이니까 4r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1은 1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변화할 때 끝에 r을 붙여줘야 된다고 항상 얘기했죠. 그래서 r은 0부터 3,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r에 대해서 요거를 적분을 해보면 r에 1 더하기 4r 제곱 나오니까 이게 이제 2분의 1승이 나온 거죠. 결국 1 더하기 4r 제곱에 2분의 3승을 미분한 거랑 관련이 있을 거죠. 미분을 해보면 2분의 3에 1 더하기 4r 제곱에 2분의 1승에다가 속에 거 미분하면 8r이 나와요. 그렇죠? 요거랑 연관시키려면은 3분의 2를 상쇄해주고 2분의 3을 상쇄해주고 8을 상쇄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것을 미분하면 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0부터 여기가 3이어야 되죠. 그래서 0부터 3까지 하면 요거 2개 곱하면 2, 4, 8, 4, 32, 12분의 1이고요. 여기다 3하고 0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3, 3, 9, 4, 9, 36, 37에 2분의 3승. 그다음에 0 집어넣으면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0부터 2파이까지 세타에 대한 정적분하면 그냥 2파이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면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식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회전체인 경우, 이 경우도 사실 우리가 앞에서 면적 구하는 거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를 파라메트릭 서피스로 생각을 해서 면적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곡선이 있고 x 값은 a부터 b까지일 때 이 곡선을 x축에 대해서 회전시킨 거. 그러면 앞에서도 봤지만 이제 패러메트라이제이션 하면 이렇게 얻어지죠. 그래서 x하고 세타가 이제 파라미터가 되고 y좌표, z좌표는 아까 그 함수 값에다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곱해준 게 되겠죠. 그다음에 x는 a부터 b까지고 세타가 이제 돌리는 각도로에 해당하는 게 세타였어요.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첫 번째 1, 두 번째는 코사인 세타는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f'x의 코사인 세타, 세 번째는 f'x의 사인 세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타에 대해서 또 미분하면 요거는 0이 될 거고 요거는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요거는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로 바뀌면 되겠죠. 해놓고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좌표는 이렇게 하면 공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나오죠. 합쳐서 1이 되니까 남는 거는 이제 결국 f'x 곱하기 fx.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f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곱하면 마이너스 f의 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의 크기는 제곱. 그다음에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나오니까 fx의 제곱만 남죠. 공이 fx가 제곱이 똑같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밖으로 뺄 때 절대값을 쓰는 거죠. f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f가 만약에 항상 양수면은 요건 절대값 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공식이 얻어지죠. 요 영역에 대해서 요 값을 더블 인티그랄 한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영역이 지금 보면 세타 x를 보여요. x가 a부터 b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냥 요 사각형이니까 이거는 이제 타입 1, 2 다 되니까 더블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로 바꿔서 세타를 나중에 썼네요. 0부터 2파이, x를 a부터 b까지 이렇게 한 게 되는데 여기 보면 요 안에 함수 안에는 세타에 대한 것은 없어요. x만의 함수니까 세타에 대해서 정적분하는 거는 그냥 요 차이인 2파이만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요 부분 여기다가 2파이만 곱해주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거의 공식같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것만 주어지면 파라메트라이제이션만 주어지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이제 다른 넓이 부분은 그냥 공식으로 잘 써지기 때문에 관건이 이제 서피스가 주어졌을 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잘 구하는 게 관건이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구하는 거는 여러 가지 서피스에 대해서 구하는 거를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이그젠플은 여러분들 그 연수 문제 있는 거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토러스라는 거 여러분 봤죠? 뭐 이렇게 뭐 수학 비디오나 뭐 이런 데 보면 토러스. 흔히 얘기하기는 도너츠라 그러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곡면이니까 도너츠라는 거 안이 꽉 찬 물건이 아니고 이제 속이 빈 거니까 도너츠 껍질 또는 구명 큐브, 그렇죠? 우리 바닷가에서 타고 노는 거 그런 게 이제 토러스 예가 되겠죠. 그래서 토러스가 어떻게 얻어질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학적인 토러스는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원들의 집합이에요. 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좌표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 x, y 좌표가 있다.
그럼 이제 y축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원을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 원을 y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켜요. 그렇죠? 그럼 토러스가 얻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제 토러스는 회전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전체로 봤을 때 뭐 여러분들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 뭐 패러메트라이제이션 구하고 넓이도 구하는 거 했는데 이제 그렇게 보려면은 사실은 이제 곡선을 함수의 곡선이니까 이건 함수의 곡선은 아니잖아요. 이 원이 그러니까 이제 쪼개서 요 곡선, 이게 함수의 곡선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요 곡선 두 개로 따로 놓고 회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회전했을 때 얻어지는 서피스의 넓이하고 요 아랫부분을 회전했을 때 얻어지는 서피스의 넓이를 합하면 토러스의 넓이가 나올 거예요. 앞에서 배운 걸 사용하면.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면 계산을 2번 해야 되고 조금 그러니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세팅을 이렇게 합시다. 요 회전시킬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 회전시킬 원의 중심이 요 회전축인 Y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요 작은 R은 요 회전시킬 원의 반지름이고 큰 R은 이 원의 중심이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돌려서 토러스가 나오려면은 이 큰 R이 작은 R보다 커야 되겠죠. 큰 R이 작은 R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원이 이 축하고 만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회전시키면은 이 토러스가 안 나오겠죠. 좀 이상하게 생긴 서피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가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보면 이 토러스 위에 있는 점들은 사실은 어때요? 이 원을 회전시킨 자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토러스 위에 어떤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점은 뭐냐면 이 원의 어떤 점 하나를 회전시켰을 때 얻어지는 자취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여기 임의의 점이 있으면 이 점의 위치를 나타낼 정보는 이 점이 요 원 중에 어떤 점을 회전시킨 거 안에 속하느냐.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고. 즉, 이 원위에서의 점이 하나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정보는 그 점을 몇 도만큼 회전시켰을 때 얻어지느냐겠죠. 그렇죠? 결국 요 원위의 점의 위치, 그 다음에 회전시키는 각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원 위에 있는 점은 사실은 이제 반지름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요 각도만 있으면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의 위치가 나오죠. 그렇죠? 요 각도가 있으면은 원 위의 점의 위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정보는 얼마만큼 회전시키는가 하는 각도만 있으면 되죠. 결국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각도 두 개.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요 각도가 있으면 자, 요 점을 회전시키면은 그래서 요 점의 위치를 구해 보면 요 점의 x좌표는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x좌표가 r 코사인 세타만큼 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r에다가 큰 r에다가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큼 더하면 요 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점의 y좌표는 그냥
반지름에다가 사인 P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0, y0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전시킬 때 보면 y축을 회전시키니까 그러면 이 점이 이렇게 회전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이제 xz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y축은 여기 이렇게 점 하나로 표시되는 상태인 거예요. 거기서 얼마만큼 회전시키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세타만큼 회전했다. 그러면 세타만큼 회전했다. 그러면 회전되어진 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 곱한 게 되겠죠. 근데 요 길이가 뭐냐? 요 길이는 y축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예요. 이게 회전 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파란색으로 그은 선의 길이가 회전 반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전 반경이 그러면 요거죠. 요게 회전 반경이니까 요거는 x좌표 값이잖아요. 요 점에. 요게 회전 반경인 거죠. 회전 반경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회전하면 y좌표가 안 변해요. 그렇죠? y좌표는 그대로 유지돼요. 그러니까 y좌표는 요 y0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고 그다음에 z는 요만큼이죠. 그렇죠? 그래서 회전 반경에다가 사인 세타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회전된 점의 x, y, z 좌표가 사실은 요 두 가지 각도 p하고 세타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p하고 세타가 이제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p는 여기서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세타는 여기서 회전시키는 각도니까 이것도 역시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 얻어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벡터 펑션은 x, y, z 좌표 써주면 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파라미터는 p하고 세타니까 이걸 p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부분만 미분되겠죠. 이건 상수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r 사인 p에다 코사인 세타 곱해주고 이거는 미분하면 코사인 p 되고요. 여기도 p 들어간 게 여기밖에 없죠. 그럼 이건 이제 0이 될 거고 이 부분만 미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r 사인 p에다가 사인 세타 곱한 게 됩니다. 세타는 자, 이 부분만 미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죠. 여기 세타 없으니까 0 되고요. 여기 또 사인 세타만 미분하면 되니까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첫 번째 좌표는 이렇게 곱한 거. r 코사인 p에다가 요거 곱한 거, 요거 곱한 거. 두 번째 좌표는 요렇게인데 요거 가만 쳐다보면 코사인 제곱 들어있고 사인 제곱 들어있어요. 그래서 합해줄 수 있죠. 그럼 나머지 요거 곱한 거에다가 요거 곱한 거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써지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좌표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것만 남네요. 그래서 r 코사인 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크기를 구하면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의 크기를 구하면 사실은 제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공통적으로 앞에 여기 곱해져 있고 여기 코사인 세타 여기 사인 세타니까 제곱해서 합치면 요거 제곱한 것만 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r 제곱 곱사인 p의 제곱 그다음에 요거 제곱한 거. 근데 여기 보면 얘도 똑같이 r에 r 코사인 pr 그리고 다른 거는 사인 p 코사인 p예요. 그러니까 또 제곱해서 더하면은 합쳐지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이 부분만 남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R이 큰 R이 작은 R보다 크다라고 가정이 돼 있으니까 코사인 P를 곱해서 뭐 값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건 항상 0보다 크겠죠. 0보다 크죠. 그렇죠? 그대로 요거 밖으로 뺄 수 있어요. 루트 밖으로 이렇게 빼져요. 여기 결국 적분되어야 되는 값은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의 면적은 요 사각형에 대해서, 그렇죠? 요 사각형에 대해서 요가 전개하면 이제 r 제곱의 코사인 p 큰 R 작은 R 이걸 더블 인티그랄 한 거고요. 이제 요 정의역이 그냥 이파이 사각형이니까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먼저 정적분하면 앞에 부분은 r 제곱 사인 p가 될 거고, 요거는 r에다가 p만 곱해준 거 0부터 2파이까지 하면 2파이 0이니까 이건 자체가 사라지죠. 여기에 대해서만 2파이 곱한 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상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정적분하면 또 2파이 곱해주면 되니까 4파이 제곱 큰 R 작은 R이 되는 거예요. 의외로 깨끗하게 얻어지죠? 그래서 이 토로스의 면적은 요것이 됩니다. 요걸 얻거나 이게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으로 면적 구하는 게 꽤 쓸모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냥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이용하면 깔끔하게 면적이 구해집니다. 네. 뭐 우리가 나가서 막 저기 수학 모르는 친구한테 자랑할 수 있겠네요. 야, 이 도너츠의 면적이 얼마인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요. 예, 이렇게 해서 파라메트릭 서피스의 면적을 구하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학기 강의는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잘 학기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